며칠 사이 날이 많이 풀리면서 농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봄 기운에 맞춰서 농장에는 푸르름이 함께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브루네라는 그늘 정원에 호스타와 매와 헐떡이 그리고 아스틸베 등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그 중에 잎의 은빛이 감도는 잭 프로스트가 우선 작업되었습니다. 토종 앵초의 싹이 모습을 보입니다. 양지와 방그늘에서 모두 잘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번식력이 좋고 꽃이 아름다워서 기초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노란색 무늬가 매력적인 무늬 유카 컬러가드의 작은 모종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큰 화분은 아직까지 가격대가 높아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작은 규격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색감인 분홍 새끼노루기가 작업되었습니다. 먼저 작업된 흰 새끼노루기처럼 자리를 잡으려면 이틀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노루기도 한참 개화 중에 있습니다. 보라색과 흰색 꽃이 7대3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삼지구엽초 오렌지 퀸이 꽃을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지구엽초는 건조에 매우 강하고 입성이 좋아서 정원과 분화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분홍색, 연한 주황색, 진한 노란색 상사화에 이어서 위도 상사화도 작업되었습니다. 위도 상사화는 미색으로 피다가 점차 흰색으로 변합니다. 중국 페모는 국내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페모의 품종입니다. 꽃은 미색으로 피고 양지와 방근을 모두 식재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낸 공작고사리의 새순도 모습을 보입니다. 이른 봄 꼬물거리는 모습이 귀여운데요. 길게 올라와 공작의 깃과 같이 펼쳐지면 정말 멋스럽습니다. 점원 아이리스의 무작위는 벌써 3차 작업을 마쳤습니다. 색을 구분할 수 없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현오색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색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꽃들도 좋지만 이렇게 단아한 야생화들도 아름답습니다. 분홍 달개비도 화분 가득 뿌리를 채우고 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한 핑크색으로 눈에 잘 띄는 품종입니다. 카피타타 앵초는 은빛이 감도는 잎이 매력적이고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앵초의 품종입니다. 건조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드럼스틱 앵초는 꽃이 귀한 이른 봄에 꽃을 피웁니다. 한 달 넘게 꽃을 피우고 주위에 매우 강한 품종입니다. 고보는 갈라진 잎이 고급스럽고 흰색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포기를 이룰수록 더욱더 고급스러운 야생화입니다. 개치도 순을 올리려 합니다. 양지와 방근을 어디에서나 곰치와 같은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겹 큰 토플입니다. 꽃이 풍성하게 겹으로 피고 식물체의 형태도 일반 토플과 차이를 보입니다. 뿌리 속단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지에서 잘 성장하고 건조에 아주 강합니다. 알리섬 골드 코볼드입니다. 암석원에 잘 어울리는 건조에 강한 생명력과 낮은 키의 야생화입니다. 가는 범꼬리도 일주일 전 모습과 비교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지대에 자라는 야생화이지만 정원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털 뻐꾹나리도 잎이 순식간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은 연한 보라색으로 피고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족도리풀 중에 잎이 가장 큰 품종입니다. 꽃이 판다의 털 무늬와 닮아서 판다 족도리풀이라고 불립니다. 변산바람꽃은 이제 마지막 꽃까지 지고 잎이 펼쳐지고 씨앗이 맺힙니다. 아주 이른 봄부터 모습을 보여주는 야생화입니다. 미리 심어서 자리를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본의 진다이 식물원에서 육종된 진다이 개미치입니다. 줄기가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큰 키지만 쓰러짐 없이 꽃을 피웁니다.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나리의 품종 솔나리도 작업되었습니다. 싹을 보이려면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세 초기 흙 밖으로 많이 올라온 시베리아 붓꽃입니다. 건조지와 습지 등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붉은색 줄기를 가진 은단풍나무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진 나무이고 보통 수액 채취를 위해서 식재되기도 합니다. 종동굴에 이어서 큰 꽃 의아리도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종 의아리들이 싹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산마늘은 잎이 벌써부터 이렇게 풍성합니다. 나물로도 하고 그늘의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은 야생화입니다. 피나물은 온실이 아닌 노지의 화분채로 있는데도 벌써 싹을 보여줍니다. 피나물도 이른 봄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싹이 트기 시작한 도피오 수국입니다. 당년지 수국으로 유명한 앤드리스 썸머보다도 꽃보기가 쉽습니다. 투국꽃도 몰라보게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청보라색의 꽃이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흰진범은 투국꽃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름에 꽃을 피우는 야생화입니다. 땅에서 자리를 잡으면 잎이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원종 동강 할미꽃은 올해 마지막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늘을 보고 피는 꽃이 매력적인 할미꽃입니다. 무스카리의 꽃도 서서히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단한 잎 중앙에서부터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스카리 라티폴리움은 넓은 잎이 큰 특징입니다. 마치 턱시도를 입은 듯 특이한 모습입니다. 개복소초도 올해 마지막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모종입니다. 큰 껑에비름은 토종 껑에비름 중에 가장 큰 꽃과 가장 진한 꽃색을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건조에 강해서 키우기가 쉽습니다. 바디나물에 이어서 참당귀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나물로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정원식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블란다 아네모네는 주로 하늘바람꽃이나 발칸바름꽃 등으로 불리는 품종입니다. 작은 키에 비해서 크게 피는 보라색 꽃이 매력 있습니다. 붉은 토플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붉은색 토플 중에서도 키가 작고 가장 붉게 피는 품종입니다. 무늬 미나리 아제비는 방그늘 습지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잎에 하얀색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도리풀 중에서 정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품종입니다. 새순부터 진하고 선이 굵어서 눈에 띄고 잎이 다 펼쳐지면 무늬가 돋보입니다. 황금토플 파커스 버라이어티는 노란색 꽃에 꽃볼륨이 가장 큰 품종입니다. 다른 토플처럼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스틸베도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싹이 몰라보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니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자엽 아스틸베 품종은 뒤늦게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한 자색의 잎이 아주 매력적인 품종으로 포인트 정원수로 적합합니다. 카네이션 해당화도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분홍색 두 가지의 품종이 있습니다. 발렌타인 금낭화도 새로 작업되었고 새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토종인 분홍색보다 진한 색으로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봄 기운이 찾아옴이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